안녕하세요, TVU입니다. 지난번 저의 시그마 컨템포러리 1628 렌즈 리뷰에서 컨템포러리 2870 렌즈를 언급해서 그런지 세기 PNC 측에서 이 렌즈도 한번 사용해보라고 한 달 동안 제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촬영일이 너무 바빠져서 유튜브에 조금 소홀해지고 있었는데요.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에 리뷰할 제품들 돈 많이 써서 많이 사다 놔서 쌓여 있는데 유튜브가 저의 본업이 아니다 보니 빠르게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저도 답답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제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잡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리뷰할 제품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시그마 컨템포러리 라인업의 2870 f2.8 DGDN입니다. C 배지가 붙은 컨템포러리 라인업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경량화와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시그마의 렌즈군인데요. 이번 2870 렌즈를 한 달간 사용해본 소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렴하고 가볍지만 광학 성능도 AF도 아주 빠른 전천후 렌즈였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1628 렌즈와 패밀리 라인으로 나온 렌즈인 만큼 렌즈에서 느껴졌던 느낌 또한 비슷했는데요. 가볍고 컴팩트하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실제 사용자 경험에서 얼만큼이나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지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일명 표준 화각이라고 부르는 50mm 전후로 화각대가 구성되어 있는 줌렌즈를 표준 줌렌즈라고 부르죠. 이 화각대에서는 보통 2470 렌즈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렌즈를 만드는 회사라면 어떤 제조사라도 빠짐없이 2470 렌즈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흔히 이 2470 렌즈는 아시다시피 계륵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계륵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표준 줌 영역을 아우르는 줌 렌즈이면서도 조리개 2.8에 고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렌즈 구경이 커지고 그만큼 무게 또한 무거워지는데요. 이 무게 때문에 사실 들고 나가기가 번거롭고 부담스러워져서 카메라 자체를 잘 안 들고 다니게 되거든요. 저야 업으로 사진 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챙기는 렌즈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만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업으로 하는 저마저도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이니까 취미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께는 얼마나 더 큰 부담일까요? 무게도 무게이거니와 금액도 상당히 비싸죠. 그나마 시그마 렌즈라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소니나 니콘, 캐논 같은 브랜드들의 2470은 2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까지 부담스럽습니다. 짐 쌀 때는 부피도 커지고 들고 다니자니 너무 무겁고 그래서 사실 잘 손이 안 가는 렌즈가 2470이죠. 근데 또 없자니 너무 아쉽고 이 렌즈 저 렌즈 단렌즈 갈아 끼우기도 번거롭고 이게 참 그래서 계륵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시그마 2870 렌즈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타파해주는 렌즈입니다. 비록 광각단에서 4mm 정도의 손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화각은 분명히 계륵인데 4mm 손해본 대신에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를 얻었으니까요. 필터 구경마저도 67mm로 아주 컴팩트합니다. 필터 값도 줄어드는 건 덤이죠. 제가 지금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그마의 아트라인 2470과 비교해보면 렌즈캡과 후드를 제외한 무게가 컨템포러리 2870 렌즈는 474g, 아트 2470 렌즈는 826g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드와 렌즈캡까지 더하더라도
2870은 523g으로 휴대시의 무게감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는데요. 무게감이 적다는 것은 더 자주 렌즈를 챙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하기가 쉽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주변에서 사진 취미를 위해 카메라를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건이 바로 가벼운 무게와 작은 부피였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추천할 수 있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죠. 장비를 가볍게 챙기시면 그만큼 더 자주 카메라를 들고 나가게 되고, 자주 들고 나가게 되면 더 많이 찍게 됩니다. 더 많이 찍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실력이 늘게 됩니다. 좋은 사진과 영상을 자주 보고 자주 찍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렇다면 이 렌즈는 각 제조사의 플래그십 2470 렌즈보다 여러분의 실력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렌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렌즈의 상세한 스펙은 유명한 카메라 리뷰어분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리뷰해주신 좋은 리뷰들이 많으니까 저는 샘플들과 함께 렌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실사용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소감 위주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제가 촬영한 샘플들을 좀 보시고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샘플은 표준 줌렌즈인 만큼 풀프레임 바디에서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FX3의 경우에 120프레임으로 촬영되어 1.1배 크롭이니 동영상 샘플 화각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 영상일이 점점 많아져서 이번에 FX3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했는데 얼른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현업에서 많이 사용해보고 빨리 다양한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어쨌든 2870 렌즈가 가벼움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보니 α7 R4에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 바디에 렌즈만 물려 촬영을 진행했고 FX3도
지금은 아트 2470이 꼽혀 있지만 샘플을 촬영할 때는 2870을 끼고 탑핸들도 제외하고 간단하게 케이지와 마이크, 사이드 핸들 정도만 장착하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니 정말 가벼운 렌즈의 장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여자가 들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풀프레임 표준 화각 줌렌즈였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을 해도 제가 상업 촬영 때 아트 2470을 들고 촬영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손목에 부담감이 적어 거의 부담이 없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는 알파7 R4라서 그렇지 알파7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2870을 함께 사용하신다면 기동성이나 휴대성이 정말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가격대가 저렴한데도 알파7 R4의 높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커버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뛰어난 색수차 억제와 더불어 플레어의 형상 또한 아주 예쁘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촬영하는 내내 AF가 이상하게 빠르네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알아보니까 초점 조절 시에 움직이는 렌즈가 딱 한 매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렌즈는 보통 10여 장 이상의 렌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렌즈들은 초점 조절 시 구동되는 부위는 몇 개의 렌즈가 묶인 한 군이 이동하며 초점을 조절했었지만 이 렌즈는 그 부분을 설계로 극복해서 단 한 장만, 렌즈 한 장만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모터에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더 빠른 초점 구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소니 네이티브 렌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던 AF 속도와 추적 속도 등 촬영을 진행하는 내내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가볍고 화질 좋고 AF 빠르고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대여받아 사용하는 내내 이 렌즈가 참 탐이 많이 났는데요. 새로 구매한 FX3와 매칭해줄 표준 줌렌즈가 하나 필요했었는데 현업에도 부족함 없을 성능이라서 이 렌즈로 가볼까 싶기도 합니다. 아트 2470을 하나 더 드리는 것과 많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렌즈에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렌즈는 가볍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렌즈이다 보니 손떨방이 없습니다. 아트에도 없는 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2470과 비교하면 고작 4mm 차이이긴 하지만 광각단에서 4mm는 사실 꽤 큰 차이거든요. 저는 2470을 워낙 많이 그리고 자주 쓰다 보니 확실히 그 4mm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소니 바디는 알파 6400이나 GV-E10 같은 입문기를 제외하고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모두 바디 손떨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한 위안이 되기도 하고 광각단의 부족한 4mm의 간극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시그마 컨템포러리 1628 렌즈와 절묘하게 화각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두 렌즈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이 두 렌즈만으로 아주 좋은 결과물을 다양한 화각대를 통해 만들어주는 조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렌즈를 들고 다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니까요.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뷰였습니다.